자, 이번 시간에는 6.1 빛의 파동성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빛이 파동이라는 거죠.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또 입자입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성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6.2에서 다루게 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빛의 파동을 어떤 변수로 기술할 수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일단 이제 빛을 보기 전에 파동이라는 게 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파동은 뭐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소리도 파동이고요. 지금 빛도 파동이고, 그 다음에 물결이 출렁거릴 때 물결도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지진도 파동입니다. 이 모든 파동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왜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우리가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파동의 공통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질이 있는데, 매질이 진동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에너지가 전파된다,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파동들은 이렇게 이제 진동을 하면서 공간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리 같은 경우는 매질이 공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결 같은 경우는 매질이 물이 되는 거죠. 근데 빛의 매질은 뭐가 있나요? 빛은 어떤 매질이 진동하면서 전파가 되나요? 자, 빛은 매질이 필요가 없죠. 그냥 진공을 통과를 합니다. 수십억 년 떨어진 저 별에서 우리 지구로 빛이 오죠. 진공을 통해서.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뭐가 진동하는 거냐면은 매질이 필요가 없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면서 진공을 퍼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빛 또는 뭐라고 합니까? 전자기파라고 하죠. 자,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데, 걔는 전파랑은 다른 거예요. 전파랑은 전혀 다르고, 전자기파는 전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 전자기파에는 이 파장의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뭐 자외선, 가시광선, 또 뭐 적외선, 전파, 라디오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파입니다. 전자기파랑 똑같은 말이 바로 빛인 거예요. 빛. 예, 빛은 전자기파랑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로 빛이라고 할 뿐이지 전자기파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빛이라는 것은 이런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데, 뭐 빛이 됐든 다른 파동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파동을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을 단순화시키면은 단지 몇 개의 변수만으로도 파동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파동은 복잡한 게 아니죠. 이런 사인 곡선이기 때문에 다른 게 뭐 다 똑같고 몇 가지 변수로 다 설명을 하기에 충분한데요. 그 변수에는 뭐가 있냐면은 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장. 그 다음에 진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속도도 있죠. 파동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빛이나 여러 파동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죠. 일단 파장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파동이 일정한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진동이라는 것은 이런 일정한 구간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그 매질이 진동을 하는 건데, 파장이라는 것은 그 일정한 구간의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길이. 일정한 구간의 길이. 요거를 파장이라고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 요거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은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거리의 디멘션, 거리의 디멘션을 가져요. 단위는 미터 또는 뭐 몇 나노미터, 몇 마이크로미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길이의 디멘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파장을 나타내는 그 기호가 있는데 상징 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걔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 문자 람다로 표현을 해요. 람다가 어디 딱 써있다 그러면 보통 어떤 파동의 파장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가 600 나노미터다 그러면은 파장이 600 나노미터인 그런 그 파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빛의 경우에, 자, 한번 소리 생각해 볼까요? 소리의 경우에 파장이 길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파장이 길면 길수록 어떤 소리일까요? 파장이 길면 길수록 낮은 소리가 됩니다.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높은 음이 돼요. 빛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파장이 길면 길수록 빨간색 빛이 됩니다. 그리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보라색, 푸른색 계통의 빛이 되는 거죠. 파장이 만약에 빨간색 빛보다 더 길어진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되고요. 파장이 보라색 빛보다 더 짧아지나 그럼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색깔을 결정짓는 게 바로 이 파장이 되는 거죠. 자, 진폭이라는 건 뭐냐면요. 진폭이라는 건 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 위아래로 출렁거리느냐 이거예요. 파동이 살짝 출렁거릴 수도 있고 이렇게 높이 출렁거릴 수도 있겠죠. 이 얼만큼 출렁거리느냐 정도를 나타내는 게 진폭인데, 진폭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폭은 앰플리튜드에서 A라고 나타내고, 진폭은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소리의 경우에는 이제 공기가 진동을 하는 거니까 이 진폭에 해당되는 게 공기의 밀도 차이가 됩니다. 공기의 밀도가 큰 부분과 옅은 부분이 이렇게 교대로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전파가 되는데, 밀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진폭이 큰 거고, 진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소리를 큰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가 크면 클수록 진폭이 큰 거예요. 빛의 경우에는 진폭이 크면 클수록 더 밝은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폭이 크면 클수록 어떤 그 파장의 에너지가 더 커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진동수가 있는데, 진동수 미터죠. 진동수라는 거는 보통 뉴라는 그리스 문자로 나타냅니다. 뉴. 그리고 단위가 시간의 역수예요. 자, 진동수가 뭐냐면요.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 1초 동안에 이 기준점을 파동이 지나가는데 파장 몇 개가 지나가느냐, 그게 바로 진동수의 정의입니다. 1초 동안에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파장의 수, 그게 바로 진동수예요. 예를 들면은 1초 동안에 요만큼의 파장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파동의 진동수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초에 파장 하나가 지나간 거죠. 그러면 1%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 얘를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거를 1헤르츠라고 그래요. 만약에 1초에 이렇게 파장이 3번 지나갔다. 3번 진동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 뭐 부표가 떠 있다 그러면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를 3번 반복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몇 헤르츠인가요? 3헤르츠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단위를 쓰면은 3%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동수가. 왜냐면은 그 빛의 입자성에서 진동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시 쓰이게 됩니다. 자, 소리의 경우 진동수가 커지면은 어떤 소리일까요? 더 빨리 진동을 하는 거니까 더 높은 음이 됩니다. 소리의 경우 진동수가 클수록 더 높은 음이 되고, 진동수가 낮을수록 더 낮은 음이 되죠. 빛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시광선이 있다 이럴 때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더 보라색 빛이 됩니다. 그리고 진동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붉은색 빛이 되는 거죠. 자, 아까 파장도 길고 짧으냐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되고, 진동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결정되죠. 지금 이걸 볼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파장과 진동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고, 이따가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파동에는 속도가 있는데요. 속도라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속도죠. 얼만큼의 1초당 얼만큼의 이제 거리를 전파되느냐 그 얘기인데, 이 속도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요. 속도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다 이거예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입니다. 이게 바로 속도예요. 왜 그럴까요? 파장이라는 것은 몇 미터냐인데, 진동수라는 건 1초에 그만큼의 파장이 몇 번 지나가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두 개를 곱하면은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디멘션을 가지게 되고 속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걸어간다고 할 때 파장에 해당되는 것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걷는다라는 것은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파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폭. 그 다음에 진동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초에 몇 걸음을 걷느냐. 1초에 몇 걸음을 걷느냐가 바로 진동수랑 대응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을 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폭에다가 1초당 걸음수를 곱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초당 몇 미터를 가냐. 그러니까 속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속도. 그래서 모든 파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파장과 진동수를 곱하면은 그 파동의 속도가 나오게 돼요. 역시 빛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고, 빛도 빛의 파장과 진동수를 곱하면은 광속이라는 빛의 속도가 나오죠. 자, 이 광속이라는 것은 빛의 파장과 진동수랑 무관합니다. 모든 빛은 진공상에서 속도가 다 똑같아요. 얼마입니까?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하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뭡니까? 얘가 일정하다면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하다는 얘기죠.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진동수는 더 커야 됩니다. 보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같은 속도로 걷기 위해서 더 빨리 걸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파장이 길다. 그러면 진동수는 작겠죠. 왜냐면 보폭이 크다 하면은 천천히 걸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몇 가지의 변수만 알면은 파동을 갖다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거는 바로 진폭입니다. 진폭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일반화학에서는. 속도는 어차피 일정합니다. 예, 광속이니까 뭐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요 파장, 그 다음에 진동수, 각각의 의미, 그리고 각각의 단위, 그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됩니다. 파장이 2배가 되면 진동수는 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스펙트럼별로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인데요. 파장이 X축이 파장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거죠. 근데 파장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밑에 보니까 진동수가, 프리퀀시가 밑에 나타나 있네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X축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진동수는 작아지죠. 그렇죠? 얘랑 얘를 곱하면 항상 어떤 값이 나올까요? 예, 광속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파장의 종류별로다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빛의 형태인 가시광선이 있죠.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근데 모든 빛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특정 파장대의 빛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시광선은 보통 그 파장이 400나노미터에서 한 750나노미터 수준이에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 가시광선이 40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때요? 색깔이 더 보라색 빛이 되는 거죠. 파장이 길면 길수록 더 붉은색 계통 빛이 됩니다. 자, 파장이 만약에 붉은색보다 더 길다. 그러면 눈으로 못 보는 거죠. 눈으로 못 보고 그 영역을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IR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파장이 더 길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요. 예,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고,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 전자레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파장이 더 길다. 그러면 거기를 라디오파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전파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몇 헤르츠였죠? 보통 100MHz 정도 되죠. 100MHz. 자, 그러면은 이런 전파의 파장을 한번 구해볼까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0MHz라는 것은 10의 8승 퍼 세크라는 거죠.
1초에 10의 8승번이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람다랑 뉴를 곱하면 항상 광속 C가 나와야 됐었잖아요. 얘는 뭡니까 지금? 진동 순위가 뉴가 되는 거죠. 람다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걔를 곱하면은 광속이 나와요. 광속은 얼마냐면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럼 람다가 얼마야 돼요? 쉽게 계산할 수 있죠. 3미터.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10의 0승이 0일 테니까 한 요 정도가 한 3미터 정도 되겠죠. 예, 몇 미터의 그 파장의 범위를 갖는 거, 그게 바로 전파예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듣는 라디오파의 그 파장이 3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파장이 만약에 보라색보다 더 짧아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돼요. 자외선은 UV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UV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거는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그리고 엑스레이보다 더 파장이 짧으면은 감마선이 되고, 감마선은 방사선의 일종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전체를 전자기파라고 하고, 파장 또는 진동수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이런 빛의 이름들이 있어요.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로 다 살펴보겠습니다. 뭐 별건 아닌데 아까 나와 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전형적인 그 파장의 스케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엑스레이라는 빛은 전형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수준의 파장을 가진다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뭐라고 합니까? 1옹스트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의 파장은 몇 옹스트롬이다, 그런 얘기예요. UV, 그러니까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몇 나노미터죠. 몇 나노미터나 몇십 나노미터 되면은 UV일 테고, 몇백 나노미터에서 뭐 아까 봤듯이 우리가 40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사이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가시광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파장이 더 길어서 파장이 몇 마이크로미터다 아니면 몇 밀리미터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 적외선 영역이에요. 적외선 영역. 그 다음에 그거보다 파장이 더 길다. 몇 센티미터 수준이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파장이 더 길어져 가지고 몇 미터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TV나 라디오에서 쓰는 전파 또는 라디오파라고 하는 그 빛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네, 상식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람다랑 뉴의 관계, 그리고 얘네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 곱해서 C가 된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빛이 파동성만 있는 게 아니라 입자성이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빛의 입자성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빛의 입자성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